이윤재 교수입니다. 앞에 뭐 저기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수사기소 구조개혁이라는 상당히 큰 플랜인데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토론이라는 게 발제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는 작업인데 제가 오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제문 개관해서 요약한 내용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넘어가시고 이제 목차 구성을 좀 보시면 그 검사장 직선제가 지금 그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향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본론이 두 개인데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향과 수사기소에 대한 시민적 통제 강화라는 두 개의 큰 본론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수사기소 구조 개혁 방안 쪽에 속해 있는데 이게 시민적 통제 방향 쪽에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거야. 왜냐하면 검사장 직선제 자체는 그 권력을 이양하고 시민의 어떤 힘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시민이 그 직접 주체가 되는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잠깐 이제 관료에서 시민이라든지 이런 정치의 영역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의 이제 보안 사건이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법 개정을 보면 이제 그 국정원의 그 보안 사건이 사실 폐지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경찰로 이제 넘어가는 건지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경찰은 아마 그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법 규정 자체는 그것이 이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약간 미약해가지고 그 이관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법 개정 법의 그 규정 자체로는 이관이 명확한 건 아니고 국정원의 이제 그 대검수사권이 3년 뒤에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수사기소의 분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발제문이 이제 수사기소가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규명, 동일인이 수사관과 공소관을 담당하는 모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고 그것은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권력 분리, 즉 그 견제와 규명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권력 분립제도라는 것이 이제 기능의 차이가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을 다 분립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3권이라고 그랬지 뭐 100권 뭐 150권 뭐 권력마다 다 분리시키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너무 세분화하면 기능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전문화는 생기는데 뭐 좀 그 기능 간에 또 이렇게 연결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묶어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의 집중으로 인한 효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 비용이라고 그러죠. 효용과 비용의 비교가 뭐 가장 정책적인 타당성을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 한번 이걸 했죠. 검찰개혁 및 경찰법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검찰의 힘을 축소했고 사실 그만큼 경찰의 힘은 늘어났죠. 그거는 명확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도 설립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수처가 설립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와 검찰 견제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제 공수처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사실 뭐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뭐 실제로 이제 사건 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여태까지 문제점들도 이제 시간이 지금은 뭐 초기 단계니까 아직 그 공과를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보면 어렵지만 아직 지금도 검찰이 좀 점점 신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사건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LH 직원 신도시 불법 투기 이는 이제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별 성과가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뭐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제는 또 신문에 보니까 그 무죄 선고가 났더라고요. 내세면. 그래서 이게 사실 별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그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 외에 사실 수사 성과는 사실 뭐 없죠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그 어떻게 보면 다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제도를 기획할 때는 이게 사실 뭐 소설을 쓰는 거나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다룹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사람이 살고 그 피해자들이 생겨 범죄 피해자도 있고 국가의 어떤 큰 중대한 어떤 그 개혁을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단순히 뭐 시간 지나서 해결될 것들이니까 그냥 일단 해본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직 그 우리가 그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경찰과 공수처를 갖다가 만든 어떤 그런 의미, 그런 효용이 이게 손익분기점에 지금 아직 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 이게 언제 다를까? 과연 검찰이 수사력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생긴 이 문제가 사실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의 역할에 의해서 사실 보상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사실 언제인지 사실 아직 불투명해요. 지금 올해는 사실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실 뭐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점에서 개혁 입법이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사 기소를 얘기할 때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이거 재구조를 재조정할 때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인스티튜셔널 나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검찰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이제 저는 이렇게 공수처도 사실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가고 공수처에 있었던 분들 자체도 되게 영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 양력을 보시면 그분들이 뭐 사실 부족한 분들이 아니면 탁월하신 능력을 갖고 아주 경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개개인의 구성원의 능력에 비춰봐서 사실 너무 역할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약간 뭐 특수한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제가 여기 뭐 썼지만 개인에 대한 사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수처장님이 좀 계속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그리고 현 정부랑 진보 진영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 많아요. 관대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사실 그게 어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공수처가 잘못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열광이 생길 정도로 많았는데 이게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특집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태를 했을 때는 아마 이미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공수처가 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인스티튜셔널 나리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막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또 특히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사실 우선적 관할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 우선적 관할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무능력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암장이 되는 거야. 암장. 다른 사건, 너는 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하겠는데 내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 쉽게 생각했다. 공수처를 만들면 우리가 공수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LH, 대장동, 고발 사주 이런 거 이거만 이렇게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실제 규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가 도대체 문제를 그 사건이 진상이 뭐가 문제인지 이걸 알아야지 사회 구조도 개혁하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이 정도 상황이 간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수사 기소 분야 분리를 갖다가 이게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좀 순차적으로 좀 생각하고 타임테이블이라든지 로드맵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크게 구조가 변했는데 허점이 생기니까 되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큰 사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회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시스템, 뭐 수사 기관도 없고 뭐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어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수사청은 뭐 오병준 교수님의 진짜 본론이신 국가수사청안과 중대범죄수사청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대범죄수사청보다 국가수사청안이 확실히 법리적으로는 더 명쾌하고 깔끔한 이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안은 이게 6대 범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뭐 사실 논리적으로 6대 범죄만을 담당해야 되는지 이게 법리적인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검찰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그걸 뺏어가지고 6대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지 법리적으로 이제 법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왜 6대 범죄만 하는 그런 중대범죄수사청안을 만드냐? 그거는 이 법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걸 만들기가 좀 어려운 이론인데 국가수사청안은 뭐 이론적으로 확실히 방향을 갖고 있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가지고 권력 분립을 해서 사실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굉장히 명료하고 매력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것이 자체가 이제 경찰권 집중의 문제, 그러니까 경찰권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원래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안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 거기서 제안을 했고 경찰청장이 그것을 억셉트를 했어요. 받겠다. 그래가지고 공표를 했어요.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경찰 관서 일반 경찰이죠. 행정경찰인 경찰 관서장이 수사경찰, 사법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왜 입법이 안 됐는지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찰청장이 약속했는데 그게 거대한 180석 정도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게 입법이 왜 안 됐을까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약속을 한 것도 지금 못했는데 무슨 행정경찰, 사법경찰 중에서 그러니까 경찰 관서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 약속 받아놓고도 못했는데 3만 명의 수사권을 갖다가 떼서 이것을 갖다가 분리한 이 안을 경찰청장이 그건 약속한 것도 없고 경찰이 그걸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논의를 할 때 경찰이 받을까 말까를 갖다가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현실의 문제도 있는 건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론은 굉장히 명쾌하고 법리적으로 매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수사기소 구조를 개혁을 해가지고 국가수사청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점은 소속이에요. 소속. 누가 과연 이 국가수사청을 기관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어떤 조직으로 가느냐, 어느 부서에 집어넣을 것인데 그게 경찰과 검찰, 법무부 온갖 부서가 다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쉽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에 관해서는 중간에 이제 발표 내용 중에 단일검찰 체제라는 부분에 조금 이게 반대로 쓰시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오병규 교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문 정도 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판사는 왜 안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 직선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판사와 검사장을 다 직선을 하는 주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이 수미 일관에 갑자기 검사장 직선제만 나오면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검사장 직선제 자체 도입 여부가 이거는 도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영역이랑 법치주의 영역 중에서 사실 이제 법치주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가지고 우리는 사실 관료들로 지금 판사와 검사를 관료들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주의가 성숙했을 때는 사실은 원래 국민이 국가의 그 주권자고 시민이 원래 원래 시민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가 옳다 그러다는 없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검사장 식선제가 필요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고, 시대가 아직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좀 더 기다리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다만 이제 그때 판사도 같이 직선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그 수준 높은 논문을 갖다 써주신 오병수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목을 많이 느꼈고 이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